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저는 주식 대가들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읽었던 주식 대가들의 책 중에서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준 투자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코스톨라니의 책을 블로그에다 조금씩 캡처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시리즈로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톨라니의 총서 3권으로 되어 있는 책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 중에 제1권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앞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캡처한 장면은요, 코스톨라니가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좀 약간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이나 사회에서는 그들을 투자자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나는 그런 호칭을 쓰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자는 미미한 주가 변동만 이용하고자 한다. 즉 지수가 101일 때 주식을 사서 103이 되면 팔아치운다. 또 지수가 90일 때 샀다가 91.5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아침 9시만 되면은 1% 뛰기, 2% 뛰기, 3% 뛰기 하는 스캘퍼들도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들을 좀 나쁘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가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캔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맞추려다가 오히려 그 포착이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라고 코스톨라니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우상향이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면 꾸준하게 모아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장으로도 가보면요. 그래도 나는 이 단기 투자자들을 변호하고자 한다. 그들을 싫어하기는 하나 그들은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존재이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시장이 커지고 유동적이며 증권 시장의 상승 국면이나 하강 국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한 움직임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코스톨라니는 단기 투자자를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돈을 잃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많이 비꼬았고 뒤에서는 그래도 그들은 거래량을 만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뒤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요거는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우선주 같은 거 잘못 걸리면 매도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의 생각은 유동성을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코스톨라니랑은 다른 의견에 갖는 게 그들도 투자금을 넣고 수익과 손해를 반복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코스톨라니처럼 막 싫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캡처한 내용을 보면요.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항상 잃는 경우가 많고 장기 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든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소한 예전에는 그랬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세우기 때문이다.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 깡통찬 단기 투자자는 몇 번 봤었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자 중에서 깡통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코로나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보면요. 확실히 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이 3월달을 못 넘기고 손절을 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주식을 좀 안다면은 트레이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내가 주린이다 라면은 장기 투자부터 하면서 이 방식 저 방식 늘려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또 캡처를 보면은 여기서는 순종 투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순종 투자자는 장기적인 전략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구분의 경계는 물론 분명하지 않다. 장기 투자자들과는 반대로 순종 투자자는 모든 뉴스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기 투자자들처럼 모든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 사실 제가 모임에서 그 뉴스에 휘둘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순종 투자자도 모든 뉴스에 흥미는 가지고 있지만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최근에 뉴스가 났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좀 굉장한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뉴스와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뉴스는 보면은 5월 12일 뉴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안 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8월부터 생산한다는 보도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악재 뉴스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5월 12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요 날이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게 쫙 올려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날 또 한 번 갭상을 하고 94만원까지 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악재 뉴스인지 호재 뉴스인지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를 하나 더 보게 되면요, 요건 5월 22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5월 22일 날 삼성바이오 8월부터 모더나 백신 생산을 한다. 열흘 전에는 분명히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10일 있다가 다시 한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그럼 호재 뉴스잖아요, 요것은. 근데 너무 재밌게도 5월 22일 날로 가보면요, 5월 21일이고 이날부터 주가는 일주일 동안 우하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의 내용만 보고 따라했으면은 주가는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열흘간 지속이 됐거든요. 내가 만약에 악재 뉴스를 보고 내 주식을 매도했고, 그리고 이 호재 뉴스를 보고 매수했다면은 그냥 가볍게 20-30%는 손실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 보면, 순종 투자자는 다양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 그리고 화폐, 신용정책, 금리정책, 경제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무역수지, 사업보고서 등등 매일매일 뉴스에 관심은 많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저희는 뉴스를 보면은 금리가 오른다라고 그러면 주식이 안 좋을까봐 겁나고, 국가 간에 분쟁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코스톨라니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뉴스를 접했을 때 굉장한 불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뉴스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봐도요,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있었고, 테이퍼링이 있고, 연준에서 올인이 많이, 공매도 이야기 나왔죠. 근데 지금 지수는 역대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악재들이 뉴스를 통해서 1월 중순부터 계속 나왔는데, 실제 지수는 코스톨라니의 말대로 별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지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톨라니가 이번에 경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0년간 증권계에서 쌓아온 내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금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은 손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다.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증권계에 80년간 있었으니까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코스톨라니가 그 말했던 경험 중에 상당수가 뉴스랑 관련된 경험이거든요. 우리도 뉴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 없을 때 금액을 작게 하라고 항상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도 없는데 큰 금액을 굴리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완전 무너져 버리거든요.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주식을 수익 내기 전까지는 금액은 작게 하면서 경험이 쌓일수록 금액을 올리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챕터를 볼까요? 보면은 주식에서 수익을 얻으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적중했다라고 생각하고 들뜨게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 배울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심각한 손실을 겪고 나서 사건의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지하게 분석해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손실을 겪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된대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진지한 분석만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밑에 보면 또 경제학 전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경제학 전공자가 실물 경제도 잘 못 예언하는데 어떻게 증권 시장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도 믿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사실은 너보다 멍청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에 있어서 자신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공부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패를 안 하는 주식 투자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돈을 가지고 수많은 실패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실패의 확률이 정말 작아진다면 그때 내 투자금을 키우고 그렇게 이어진다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요. 코스톨라니는 단기 투자자를 안 좋아했다. 그리고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순종 투자자는 뉴스를 자신의 투자에 대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고 경험이 쌓여서 실패가 확 줄었을 때 투자금을 늘리자. 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톨라니의 투자 총서 3권 중 첫 번째 책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앞부분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내용들만 캡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톨라니의 말이 모두가 다 와닿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의 투자에 맞는 부분들 잘 고르셔가지고 투자에 접목시키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